자, 그럼 이어서 해보면 이제 두 번째까지 해서 저희는 단위 임펄스에 대한 응답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자유진동과 비슷하더라 라는 것까지 했고, 앞에서 했던 거를 잠시 복습해보면 이제 하중이 이렇게 탕 치는 거였죠. 이렇게 특정 시점에 t = 어떤 특정 시간에서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무한대까지 되는, 요게 바로 디락 델타였죠. 디락 델타 펑션, 델타 함수가 되는. 근데 요거의 크기가 뭐라 그랬죠? 크기가 1이었죠. 시간이 엄청 짧을 때 요거 분의 1은 1이니까. 어떤 요런 단위 임펄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보아하니 이 전까지는 없다가, 그쵸? 외부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특정 시점에 탕 하고 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요렇게 응답을 하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같은 시간대에서 그랬을 때 어떤 초기 조건을 가진, 그쵸? 초기 조건이 마치 요 기울기가 요거가 n분의 1이고, 그쵸? 속도가 n분의 1이고 질량분의 1이고, 여기서의 변이가 정지에 있다가 탕친 거니까 여기가 이게 0인, 즉 초기 속도와 초기 변이가 있는 자유진동과 비슷하더라 라는 거였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이 두 번째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락 델타 함수가 뭔지, 그 해머처럼 해머로 탕 치는 어떤 요런 단자유도가 있다고 했을 때, 감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시스템, 우리가 가장 앞에서부터 계속 보아왔던 단자유도 시스템에서 MCK가 있겠죠.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응답이 단자유도가 UT겠죠. 단자유도라는 건 자유도가 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쭉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단자유도고, 이런 것도 봤었죠. 이런 것도 결국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얘가 UT가 됐던 거겠죠. 단자유도는 자유도가 하나다. 그래서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특정 시간대의 유닛 임펄스를 작용했다고요. 이렇게 탕 했을 때 요런 응답이 나타나더라. 근데 그거는 초기 조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n분의 1, 0인 초기 변이가 0, 초기 속도가 n분의 1인 마치 자유진동과 비슷하더라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앞에서 열심히 우리는 이 자유진동에 대한 거를 열심히 풀었다고요. 자유진동 기억 안 나는데, 그쵸? 비감쇄 자유진동부터 해서 mu 닷 플러스 감쇄가 없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요게 없는 거죠. 비감쇄 KU가 이꼴 외력이 0인. 그쵸? 요게 바로 요 오른쪽이 외부에서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아니면 임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0이었다고요. 이 0인 요 시스템이 요 시스템이 어떻게 거동하냐가 바로 자유진동이었고, 비감쇄 자유진동이었죠. 비감쇄 자유진동. 초기 조건만 가지고, 초기 변이랑 초기 0일 때 속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기 변이를 탕 줄 수도 있고,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변이를 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초기 속도를 탕 하고 줬을 때 그 건물은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자유진동은 건물의 어떤 고유한 성질과도 관련이 된다. 그쵸? 그래서 자유진동 응답을 통해서 고유 진동수라던가 그런 고유치도 알 수 있고 등등등 얘기를 했었고,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는 요런 초기 조건만 가지고 운동하는 게 자유진동이었고, 요거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라고. 그쵸? 그리고 감쇄가 있으면 여기서
감쇄 텀이 있고 감쇄 텀이 존재하고 이렇게 여기가 0인 이게 바로 감쇄 자유진동 즉 댐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댐트 프리 바이브레이션. 이번엔 영어로 바이브레이션. 이거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열심히 다 구해봤다고요. 그쵸? 늘 항상 시작은 비감쇄일 때는 자유진동부터 해서 오른쪽에 뭐 하모닉 모션이 오냐 뭐 이런 걸로 있었고, 그런데 요러한 단위 충격 함수, 그쵸? 디락 델타 펑션에 근거한 충격량이 1인 거를 단자유도에 탕 하고 가했더니 마치 시점, 물론 이거를 처음 구했을 때는 어땠어요? 초기 조건을 U0로 봤죠. 근데 얘는 탕 하고 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U 이꼴 요 델타일 때죠. 특정 시점에서. 근데 그 시점에서 초기 속도와 초기 변이가 있는 자유진동처럼 응답을 한다는 거를 우린 알았다고요. 두 번째까지 해서. 그러면 요 두 번째까지 해서 이게 단위 충격에 대한 응답은 단위 충격에 대한 응답은 자유진동과 비슷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앞에서 자유진동을 한다고요. 그쵸?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앞에서 열심히 했던 이 고유치도 알고 뭐 고유 진동수 요 오메가 n도 알고 막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응답도 구해보고 감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떠올리셔야 요 단위 임펄스에 대한 응답, 요 자유진동과 관련된다 라고 했을 때 요 응답이 굉장히 쉽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시점에서 자유진동과 비슷해서 여기 이런 비감쇄 자유진동, 감쇄 자유진동 요거에 대한 응답이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꼭 이 앞에 거를 먼저 이 자유진동 파트를 어떻게 해서든 복습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고 열로 넘어오셔야 이제 이게 앞에서 했던 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게 돼서 이제 쉽게 느껴집니다. 그쵸? 이게 사실 이 동력학도 이 앞에서 했던 게 뭐 자유진동 이런 응답 뭐 단자유도가 다 연결이 되고, 이런 단자유도 응답은 뒤에 가서 응답 스펙트럼이나 다자유도 가서도 되고, 심지어 다자유도 모드 해석을 할 때도 결국은 단자유도로 풀어내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이 차곡차곡 이게 100% 한 번에, 당연히 저도 지금 다 모르고, 그쵸? 저 당연히 모르겠죠. 다 모르고 계속 보고 복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연결되니까 그게 익숙해지면서 이게 단위 임펄스가 자유진동하는데 자유진동 내가 알아. 그래서 이 단위 임펄스,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이제 이런 충격 함수에 대한 것들이 조금 쉽게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래야 이제 중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이 이제 비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비어버리면 되게 사소한 것에서 연결이 안 되면, 이런 개념들이 연결이 안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점점 이제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이 자유진동도 뭔지 모르겠고, 뭐 임펄스는 뭐고, 뭐 엮였다는데 뭐가 엮였다는 건지, 그쵸?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유진동은 지금 알고 있다. 자유진동은 우리는 잘 안다. 너무 많이 했다. 라는 상태로 한번 쭉 한번 같이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놓고 그럼 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사실 앞으로의 내용은 거의 금방 5분 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하면 이제 우리는 비감쇄 자유진동, 난 이 녀석의 응답을 안다. 어떻게? 초기 속도와 초기 변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응답은 자주 나오니까 외워버리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죠? 오메가 NT에 플러스 오메가 N에 요거 관련 부분 찾아가셔서, 지금은 이 자유진동을 푸는 단계는 아니니까 요런 응답이 나왔다고요. 비감쇄 자유진동. 초기 속도, 초기값 알면 요거에 대한 응답이 딱 나오는. 그쵸? 근데 감쇄가 없으니까 진폭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한 이런 게 됐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초기 조건이 얘를 바라보죠. 단위 임펄스 하중을 요런 단자유도에 딱 작용했다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 시점에서 n분의 1과
0이었죠. 0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녀석 대신에 이제 시점을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응답이 UT가 어떻게 되냐면 제로였죠.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0이니까 0이었죠. 그 시점에서 초기 조건이 0이었습니다. 변이는. 그럼 앞에 항은 날아갑니다. 이게 써놓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써놓고 날아가고 뒤에 거 보니까 특정 시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일단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HT라고 하겠습니다. HT는 얘는 초기가 0이 속도가 0이고 그쵸? 속도가 n분의 1이고 얘가 n분의 1이고 어떻게 돼요? 변이가 0. 그런데 요거를 이 시점을 이 충격량을 땅 가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자고요? 그냥 0으로 보자고요. 즉 델타 이퀄 0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를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항은 쭉 사라지고 m 오메가 n분의 1의 사인 오메가 n t가 되겠죠? 그쵸? 단충격 함수 그냥 초기 조건만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변해요? 이제 근데 임의의 시간에서 탕 하고 했으니까 t만 뭐로 바꿔주면 돼요? t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쵸? 계속 0이다가 이 시점에서 탕 하고 치는 거니까. 그 디락 델타 펑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냈었죠. t 마이너스 이렇게 평행이동 개념을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똑같을 거고 시간만 이동시켜주면 된다고. 시간만 오메가 n에 t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그리고 t는 당연히 요 델타보다 크다고요. 그쵸? 응답이 이 전에는 없다가 유닛 임펄스를 해머로 탕 하고 친 거니까. 그러면 비감쇄 해머로 쳤을 때 비감쇄 자유진동에 대한 응답. 비감쇄 자유진동이 해머로 쳤을 때 유닛 임펄스에 대한 응답 구한 거라고요. 어떨 때? 감쇄가 없을 때. 바로 나왔죠. 그쵸? 즉 이 위에 거 우리는 단자유도에 대한 자유진동을 알면 유닛 임펄스에 대한 응답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쵸? 쉽습니다. 그죠? 요게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앞에서 전혀 관련 없을 것 같던 이 단위 임펄스에 대한 해머로 탕 쳤을 때가 앞에서 했던 자유진동에 대한 응답으로 풀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내가 앞에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응답이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 이제 이해가 그거 그렇다 신기하다.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셔야 궁극적으로 저희는 뭘 알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임의의 하중에 대한 응답을 알고 싶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디아멜 적분에 대한 식을 저렇게 되는 건 이상하지 않다 가 된다고요. 그쵸? 저희가 늘 항상 처음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를 잊지 말고.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감쇄가 있을 때는 내가 감쇄가 있을 때도 열심히 풀어봤지. 그쵸? 요거에 대한 응답 잠시 앞에 가서 컨닝해 오면 감쇄가 있으면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t의 u0의 코사인 오메가 dt. 그쵸? 여기서 플러스 지금 이거 쓰는 거는 이 자유진동 파트 보시면 됩니다. 그쵸?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앞에 자유진동 파트 보면 요런 시스템에 대한 응답 열심히 미분방 정식 풀어서 우리는 구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달랐던 거는 감쇄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오메가 D라는 게 나오고. 그쵸? 요 앞에 이제 감쇄, 응답이 사라지는 요 앞에 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감쇄가 이제 줄어드는 텀이 된다고 했죠. 어쨌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초기 조건만 그러면 HT를 딱 구해보자고요. 딱 구해보면 이 녀석 초기 조건 변이 0이었지. 그럼 사라지고 이 녀석 뒤에 있는 항도 U0 있는 건 사라지고. 그쵸? 그리고 속도는 n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 오메가 t분의 1에 그쵸? 이 앞에서 이 녀석 나온 겁니다. 이 녀석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요게
얘가 n분의 1이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똑같이 2의 감쇄비의 오메가 n t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sin 오메가 dt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감쇄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응답에다가 뭐만 바꾼 거예요? 뭐만 넣은 거예요? 결국 이 시점을 0으로 해서 초기 조건만 넣은 거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유닛 임펄스가 그랬으니까. 그럼 이 녀석을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건 여기서 특정 시점에 탕 하고 준 거니까. 그쵸? 0초일 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0초일 때 준 게 아닙니다. 식 살려놓고. 그러면 이 녀석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마찬가지로 d분의 1 2의 마이너스 감쇄비의 n의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sin 오메가 d의 t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t는 마찬가지로 어쩐 내가 해머로 탕 가한 시점 이후로 응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결국 생각해보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이렇게 해서 단위 임펄스에 대한 응답이 자유진동과 비슷하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그렇다. 초기 조건이 속도가 n분의 1이고 초기 변이가 0인 특정 시점에서 초기 변이가 0인 시스템과 동일하더라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진동에 대한 거는 안다. 얘도 알고 얘도 안다. 앞에서 열심히 응답을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자유진동 응답에다가 단위 임펄스에서 배운 초기 속도, 초기 변이만 대입해주면 뭘 알게 돼요? 거꾸로? 샥해서 자유진동을 통해서 단위 임펄스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그쵸? 그럼 지금까지 해서 우린 뭘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크기가 1인 단위 임펄스를 단자유도 시스템에 탕 가했을 때 감쇄가 없는 것도 알고 감쇄가 있는 것도 나는 응답을 안다.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세 번째 정리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꼭 왔다 갔다. 단위 임펄스가 자유진동으로 가고 난 자유진동을 알아. 그러면 요걸 통해서 초기 조건만 대입하면 바로 나는 임펄스도 알아. 요렇게. 요게 딱 해서 되게 이번 정리가 끝났을 때 신기하다. 재밌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